안녕하세요. 트랑스프리스 엔진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간 타로셋 시작할 건데요. 요즘에 뭐 관세다 보다 이렇게 막 난리를 치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그걸 비껴나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한국이 살아남았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 위기를 어떻게든 버텨나갈 수 있는 DNA가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에서는 그 어떤 외래종도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생태 교란종을 봐도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그 토종 생물들은 그 나라에 씹어 먹고 살지만, 그리고 또 반대로 생태 파괴종이죠. 교란종이 우리나라로 오면 서식지를 뭐 파괴한다 뭐 한다 하지만 결국 그게 뭔지 몰라서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또 이제 건드려서 이게 생존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토종 동물들이죠. 그런 걸 봐도 토종 생태계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그 국내에서도 열심히 살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걸 깨닫게 됩니다. 물론 실패도 있고 바닥도 찍게 되겠죠. 하지만 바닥을 찍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산을 오르지만 그 산을 오르고 난 뒤에는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야 되고, 바닥을 또 내려오게 되면 또 산을 또 등반해야 되는 삶의 상승 곡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도 있고, 항상 좋으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지형도 험난하고 산세도 험난하지만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의 특성상 외부의 영향이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단지 그 충격이 얼마나 적은가, 그거를 따졌을 때 지금은 IMF보다 더 힘든 바닥이다. 네, IMF 때 받았던 바닥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는 좀 더 내공이 튼튼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더욱더 힘든 가혹한 시련을 겪어야 된다. 개인 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역대 최다 기록을 했던 것처럼 역시라도 위기의 순간이긴 하겠지만 나라의 구제를 받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개인 희생의 제도라는 게 존재를 안 할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든 기반을 마련하고 다시 인생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구조가, 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마냥 한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보면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은 살 구멍이 있다. 단지 서민들이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차마 몰랐던 부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 범주 안에 들어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같이 힘들어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밑바닥에 가장 힘들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분들의 생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런 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까지 속속들이 여러 문제를 다 들어보면 역시나도 사연 없는 사람 없다. 단지 말을 안 하고 지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힘든 게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누군가는 다 힘든데 그거를 말도 안 한 채 멀쩡하게 하고 있다. 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오히려
더 환하게 웃고 더 즐겁게 웃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예전보다 없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옆집만 봐도 그 무심결에 들어가서 뭘 좀 주세요 하면 물도 받고, 밥이라도 먹고 가라면 밥도 먹고, 옆에서 뭐 냄비가 없어 냄비를 좀 빌린다고 하면 그 안에 뭐 맛있는 걸 많이 넣었죠. 과일 같은 거라도 절대 빈손으로 돌려오는 게 없고. 지금 변해버린 시간 속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세대를 살아왔던 그 범죄 안에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시골에 이제 무슨 우리 인터넷으로 한 번씩 보기도 하면 마을 회관에서 뭐 배고프다 얘기하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먹을 걸 준다라는 외국인 때문에 해외에서 난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던 세대고, 예전에 동네 방에서 막 애들 떠들고 놀고 이러면 막 밥 먹으러 가라 하면서 막 아파트에서 소리도 지를 때도 있었습니다, 한때. 지금은 뭐 없어졌죠. 예, 예전 그런 모습이 없어지면서 주차장으로 다 변하고, 이제 인구도 소멸되고, 아이 울음소리도 많이 없고, 일단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나라가. 예, 그리고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마 아이를 놓기 힘든 건 또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모양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을 내놓기도 하고, 그 혜택을 업어서 한다 해도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좀 미흡하다고 봅니다. 인구 소멸보다도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이 더 빠르기 때문에 돈을 풀 수 있는 게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맨날 국회의원들을 보면은 저 국민한테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월급만 1억이고 부가적으로 무슨 협의회 무슨 협회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름만 등재시켜놓고 n분의 1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하고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너무 많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200명이라는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게 1억씩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거의 1억 2천이지 않습니까? 12개월이면 1억 2천에다가 무슨 협의회를 막 30개씩 막 40개씩 막 50개 막 이렇게 만든다고 치면 n분의 1 하면 300에서 500만 원 되는데, 한 거의 2억이라고 봐야 되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참 우리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사실 우리는 신경을 못 썼단 말이죠. 그래서 국회의원을 수를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정말 최종적인 목표라고 치면 명예직전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성과제. 최저임금제를 국회에 도입을 한다든가, 그게 맞다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일반인 서민들이 1억 2천을 주기 힘들지 않습니까? 쟤들은 국회의원들이긴 하겠지만 그냥 장외투자 한 달만 해도 1,000만 원이 꽂히는데, 그리고 또 열심히 잘 해달라고 후원금이 또 꽂힌다 하더라고요. 참 음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시마다 국회의원이 하나씩 딱 이게 맞지 않나, 왜 이렇게 많은가, 뭐 시도 있고 구도 있다 하는데 그걸
중앙정부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뽑아서 이렇게 하려는 건가 싶기도 하지만, 솔직히 올려보내면 그 구가 정책 그대로 100%다 시행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냥 어느 정도 이뤄냈다라는 그런 거지, 솔직히 100%의 공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공약만 내세워서 하는 사람들, 아니면 각 시마다 한 명씩만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밑에 비서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 구청에 있는 그런 민원들, 그리고 나라의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신문고를 통해서 신고가 될 거고 하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이제 추스려서 회의에 제출을 하게 되면 주마다 이렇게 한 몇 건씩, 예를 들면 한 10건씩만 해도 좀 되죠. 네, 주마다 10건씩 채택을 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의무적으로 10건이라는 것.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게 아니면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처럼 아파트도 좋은 데를 살면 안 되고, 국가에서 주는 국민 임대 아파트 같은 개념으로 거기서 살게 좀 해주고, 자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국회의원을 뽑아주지 않는, 그게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면 배가 부른 사람들은 귀찮은 거 싫어하고 부지런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재산 가진 게 없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된다 해도 큰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임대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최저시급으로 이제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그리고 그게 인센티브를 또 얹히는 거죠. 자기의 그 정책이 이제 채택이 되면은 채택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받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제가 조금 더 굳고 안전하게 보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돈을 좀 보좌진이라는 이제 구성으로 해서 한다고 치지만, 그 많은 분들도 또 최저임금제로 이렇게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각 보좌진들 한 10명 정도 더도 어차피 최저임금제 인센티브 성과제니까, 근데 채택이 된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정책화 시킨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센티브 추가적으로 주고, 만약에 그 보좌진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같이 받겠죠. 같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인센티브를 너무 과도하게 이용해 먹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그 국회의원을 보좌를 해가지고 그 국회의원이 그 정책이 채택이 돼서 법안을 통과됐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텐가?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물가 안정. 그리고 부동산이 우리나라에 거품이 좀 많이 있겠지만, 일단 돈보다도 일단 주거가 안정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 서울보다는 지방 쪽으로 좀 분산하기 위해서 세종시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세종시도 그 부근이 다 전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간다면 지금 KF21을 압도적으로 지원해주고, 군사무기 천마라는 일은 어차피 모든 창원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창원에 그 일자리를 쫓아서, 이제 서울에서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곧 있으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군사무기 시설로 해서 한국인들을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존에
그래서 인력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만 이제 인력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이제 한국말을 하는 F4 비자를 가진 뭐 외국인들은 다 쳐내겠죠. 기술 유출이니까 순수 한국인, 그리고 한국의 피를 가진 순수 한국인 위주로 해서 들어가면 이제 기술 유출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유출하는 순간 먹고 사라지니까요. 그런 걸 해서 지금도 서울이나 인천에 있는 분들이 지금 저하고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인력을 와 있지만 수도권에서 일단 여기까지 왔고, 그 다음에 주말에 뭐 일요일이라든지 토요일이라든지 이제 저 다시 서울로 가고 인천으로 가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조금씩 이제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게 변화가 살짝씩 보이는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 편한 서울을 포기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군사무기 시설이 창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창원에 있는 모든 지금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옮겨오지 않을까 싶어요. 서울에는 뭐 전세만 2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원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네, 전세 중에 1억 이렇게 가는 거 없고요. 그래서 살만하죠. 서울보다는. 서울에는 좀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차가 있으면 편한 그런 건 맞습니다. 창원에는 뭐 많은 시설들이 있겠죠. 곧 스타필드도 이제 올라갈 거고, 스타필드 말고도 많은 편의시설들이 이제 오밀조밀하게 잘 있습니다. 창원대로를 따라서. 벚꽃은 서울 가면은 따로 구경하러 가야 되지만, 창원대로 가면 늘 열려있기 때문에 벚꽃이 감흥이 없습니다만은, 차에서 내려서 뭐 사진을 좀 찍는다든가 하게 된다면, 폴리텍이, 폴리텍 쪽에 그런 길, 그 다음에 로망스 다리, 진해 로망스 다리라든지 진해 폐역 이런 게 있는데, 언제 지나다닐 때 많이 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서울 참 찾아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공장도 이미 증설이 다 완공이 되면은 더욱더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러시를 해서 창원을 몰려들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선점을 누가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누가 빨리 하는가에 따라서 저쪽 또 이제 조금씩 여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 지금 경쟁 체제가 어떻다는데, 서울 분들은 반대로 이제 인력 쪽이 아니라 직원으로 받는, 최저임금으로 받는 그런 군사시설 쪽으로 해서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는 그런 걸 노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서울 쪽에서 내려온들 해도 다 그 직원을 다 채용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될 겁니다. 모자랄 거고요. 결국 인력들을 공장 채용을 할 겁니다. 네, 건설업종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창원에서 이제 재건축을 한다 해도 그거를 지금 있던 사람이 그대로 들어간다는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주택지를 밀고서 아파트를 세운다고 하면 그 주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주택지에는 요즘에 싸다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아시아마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큰 돈이 필요한데, 그러기엔 좀 쉽지 않을까 쉽지는 않지. 너무 힘들고, 한국 사람은 그래도 대출도 잘 되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게 비전이 보입니다. 제 눈에는. 이건 뭐 데이터가 없이 그렇게
예측하는 그냥 그런 뭐라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밀리터리 채널을 봤고 오늘도 봤고요. 한국이 이제 국산 엔진 개발을 성공을 했고 지금 전투기에 탑재하기 위해서 더욱더 마력을 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국산 엔진 정말 영원이었는데 결국 성공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엔진 공장 연 300대를 만들 시설이 지금 준공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공장 만드는 데는 솔직히 빨리 만들기 때문에 몇 개월이면 금방입니다. 솔직히 뭐 그 안에 생산 시설을 집어넣는다고 치면 대량으로 이제 만들 거기 때문에 뭐 많이 들어간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많은 인력이 또 몰리게 되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그런 쪽으로 다 몰리고 군사 관련 시설로 그리고 한국인만 집어넣어 달라라고 할 겁니다. 한국인이 아니면은 군사 시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한국인들로만 이루어진 인력들이 가서 다 만들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되겠죠.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뭐 베트남도 있고 우즈벡도 있고 그런데 군사 시설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기술 유출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꾸준하게 완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급속도로 한 몇천 명이 투입이 돼서 순식간에 만들어지면 직원은 100% 구해야 되겠죠. 기계만 있어갖고 되겠습니까? 그게 자동 조립 시스템도 다 만들어졌지만 부품 사업 하면 또 제조업의 중심 차원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아무리 편의시설이 있고 해도 사무직이고 해도 결국 한국에서 대량 제조업을 만들 수 있는 단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마산 봉황공단하고 그 옆에 수출 자유지역 거기에 창원 공단까지 합해서 그 분화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막강한 부품 산업, 자원 산업은 솔직히 어딜 가도 따라갈 수가 없죠. 곧 제 말대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뭐 그럼 그 정확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 같은 경우는 구주로 보는 채널이 강대국 코리안가 그거랑 이제 썰매 요 두 채널 그걸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그 가상 시나리오로 해서 만든 거 밀리터리 채널이긴 한데 밀더케이 짝이라고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서 현재 밝혀진 재원이라고 하죠. 그 전투기라든지 함정에 달려있는 포가 사정거리라든지 어떤 이름을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얼마만큼 속도로 날아가는지까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상 시나리오긴 하겠지만 그런 채널이 굉장히 밀리터리 쪽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뭐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한 거고 그게 뭐 가짜 뉴스니 뭐니 하기에도 뭐 한 게 실제로 그게 벌어지고 있고 53억 원이나 투자를 상원시에서 직접 하고 여기 진도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지금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76만인가 주식이 올라오고 작년 10월에 전 32만 원대 12만 사나라고 얘기를 했어도 안 사서 후회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 후회하신 분들도 연락 오셔서 네가 얘기했을 때 사야 되는데 배가 아파 죽겠다 또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전 제가 느끼고는 그대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엔진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하라고 했고요.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23,000대. 제가 얘기를 해갖고 16,000원대 산 분은 아직도 이득을 보셨고, 중간에 뭐 시스템을 갈아타신 분, 그분은 아직도 번전 겨우 찾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마이너스 하신 분들도 있어요. 괜히 중간에 팔아가지고 혹 해가지고 맨날 쳐다보지 마시고 묻어두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저금이라 생각을 묻어두세요 하더니 맨날 그랬는데 맨날 쳐다보시다가, 그 맨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묻어두는 거예요, 맨날 얘기했는데 안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때 만약에 묻어두신 그분처럼 70만원 돈 딱 80만원 더 지고 있을 건데, 중간에 파신 분들이 어쩔 수 없고 아예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32만원대 안 사신 분들도 지금 대성통곡하시고, 그것도 더 올라갈 겁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뭐 못해도 150만원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예상했던 대로 곧 80만원 정도는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정확하게 지금 77만원, 76만원이면 80만원대 맞죠? 100만원대 못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 양산이 지금 다 안 됐지 않습니까? 양산을 120대를 생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정산이 들어가, 군에서 이제 정산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오게 되면 보유 자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갈 거고, 대기업은 역시 6개월간 정산 똑같이 진행했으면 거기에 독일 추가 납품이 잡혀 있고, FA50을 조금밖에 수입을 못된 나라도 써보고 정말 후회 막심하다고, 그때 많이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살려면 줄을 사야 된다, 그래서 뭐 콜롬비아라든지 뭐 여러 나라가 있죠. 아, 볼리비아인가? 네, 그렇죠. 그런 걸 봐도 방산 쪽으로 곧 대세가 기울 겁니다.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이 더 많아질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됐으면 이제 한 10월이나 11월쯤 되면은 그게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전에 떠오르는 생각이 10월도 보이고 11월도 보이고 그 사이 어딘가쯤인가 봅니다. 9월에 복고풍이 유행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제 예상대로라면 그쵸, 9월 복고풍이 유행을 하고 10월에서 11월 사이 대규모 여기저기서 막 서울 출신, 인천 출신, 수도권 출신들, 선 이런 분들도 이게 창원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보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장 직원으로 출근하는,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겠죠. 또 주말에는 가족이 있으니까 또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 혹은 창원의 매력에 빠져서 이제는 복잡하고 이런 서울보다도 조금, 거기보다는 조금 적당한 그 복잡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차량에 대한 복잡함이 있겠지만 그래도 외국형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도시고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니까 여기 매료돼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티세븐 이런 데 보면 외국인 사람들이 이제 사시면서 그걸 이제 조깅을 하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서울처럼은 아니겠지만 이제 동남아 쪽도 있고 뭐 이런 선진국에 있는 분들도 이제 와가지고 일적으로든 뭐든 귀화를 했던 이제 창원에도 좀 있습니다. 서울처럼 밀집 지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뭐 여기저기 외국인들도 볼 수 있으니까요. 서울 못지않은 좀 그런 환경을 나름 갖추고 있으니, 특히 조깅 환경, 그 창원 도로 자체가 일자형으로 거의 뻗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창원 대로가 일자형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조깅을 한다고 싶으면 해외에서 조깅하는 느낌이 진짜 듭니다. 엄청나게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그 왕복으로 온다면 어마어마한 마라톤 거리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착하는 사람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드 5개 카드 나눴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선택할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공개했습니다. 앞면을 보시고 이 그림이 마음에 든다 생각하시면 그 그림을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 번호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고요. 방송 같은 경우 좀 저도 이게 폰 같은 경우 예전에 쓰던 폰이라든지 다이소에서 사던 그런 물건들로 이렇게 방송하니까요. 저렴하게 누구든지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솔직히 요즘에는 어딜 가서 표현을 할 수도 없고 자신의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더 돈이 있어야지만 밖에 가서 뭘 할 수가 있지만 집에서도 상황이 어려운 만큼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항상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주간 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4, 15, 16, 17, 18, 19, 21 되고요. 월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1번 카드 보입니다. 모처럼 최근 들어서 밝은 카드 위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번 우리를 보면은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은 없겠죠. 킹 오브 펜타클스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온통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펜타클은 그냥 사람에 관련된 그런 문제인데 일단 이제 돈 펜타클 킹이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 문제입니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죠.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거에 집중하고 있다. 화를 보시면 현실적인 문제, 돈이나 사람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혼자서 안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죠. 말도 못하고 이제 힘들게 가고 있는데 말도 안 하니까 옆에서 힘든 것도 모르고 내가 더 힘들다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 짐이 되는 존재가 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어떤 강한 의지를 지니고서 이렇게 천천히 나아간다. 그리고 뒤에 두 명의 팬클럽이 있네요. 응원을 해주는 그런 두 명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 해도 좀 등 떠밀려서라도 이제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거죠. 천천히 움직이다 보니까 좀 속도가 느립니다. 이제 움직여야 되겠다라는 느낌이겠죠.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더 러버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주위에서 사랑받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러버스의 개념 보면 사랑이다 보니까 그냥 사랑을 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보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이렇게 두 나무 사이에 앞에 있다는 것은 이미 의지를 다졌기 때문에 시작이 잘 보인다 생각해서 다지는 것만으로도 시작의 의미를 두기 위해 이렇게 앞에 있고요. 의지만 다졌지만 자신감의 바닥으로 더 이상 못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드물고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을 넘어서 토요일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쥐고 있는 게 많아요. 그죠? 이게 정원 안에 있는 펜타클이기 때문에 돈, 사람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아쉬운 게 없지만 그래도 얘기라도 좀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하면은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아쉽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 이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외롭지가 않을 뿐더러 묻어둔 돈,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쉬운 것이 없다라고 이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성이 주위에 많다 해도 더 높은 이성, 말 그대로 외롭진 않지만 눈이 높아서 사귀는 사람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주위에서도 그걸 다 알고 있고요. 주위에서 보호받는 느낌, 그리고 내가 날아가듯 붕 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분이 좋다는 얘기겠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구인 펜타클은 무엇인가요? 운동자 카드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공부했고 끊임없이 답을 구하는 현자, 학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온통 방법을 찾고 있다. 엄청 오래된, 엄청 노력을 한 그런 느낌이죠. 무엇을 찾고 있게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현실적인 문제를, 돈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사람이겠죠. 이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혼자서 마음속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럼 펜타클 보겠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말지. 말을 할까 말까 이런 느낌도 있고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장시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의 고민님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힘든 게 무엇일까요? 대체 감정 문제, 상상 연애, 일단 결정장애가 벌어진 것 같네요. 이 카드 상상 연애라든지 여러 가지 감정, 꿈 같은 뜬금을 일단 상상 연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상 연애인가? 때를 기다린다. 그럼 어떤 상상 연애를 하면서 그것을 현실로 만들 때를 기다린다가 되겠죠. 자, 현실적인 문제, 지우고 있는 펜타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작, 연애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직설적인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내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연애의 시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도 모르고 옆에서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가 있다. 자, 수요 보겠습니다. 수요 어떤 의지를 가져올게? 뭘 할 수 있는 건가? 강력한 의지에 대한 카드. 황제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무자비함의 카드. 구테타에 대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강한 의지는 누가 반대를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황제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있는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강한 똥꼬집으로 도배를 하고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서도 내 90%의 만족을 위해서 간다. 그래서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발도 아플 수도 있다. 커튼 뒤에 파란색 커튼 뒤에 어떤 감정, 10%의 감정을 숨기고 있는 저 카드 뒤에 숨긴 저 감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섣부른 행동이다. 혼자만의 만족을 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갖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혼자만의 만족에서 끝내겠다라는 거죠. 불같은 사랑. 저것은 또 다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하룻밤의 열정 같은 사랑이라고 해서 일단 만나 이런 느낌이죠. 예, 그냥 하룻밤 자고 마는 당장에도 불같은 사랑을 하고 싶은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보통 섣부른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앉아있고 커튼,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누구든 상상할 수 있겠죠. 한순간의 꿈, 불타는 사랑, 열정적인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먹여보겠습니다. 러버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강한 의지, 주위에서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다. 혹은 나의 강한 의지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러버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외. 이 러버스가 왜 러버스냐 했을 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이 추진했고 그것이 재회를 꿈꾸는 거였고 온통 마음속에 바라는 게 그것뿐이었다. 간절한 바람. 다른 무엇을 말까요? 애매모호했다라는 거. 애매모호하고 자존감도 조금 없어서 제대로 회피하고 있던 그런 문제인데 그게 재회였고 그게 강한 의지였고 그게 러버스인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죠. 밤에 어두운 밤에 느릴 수 있는 음주, 가무, 그다음 이성, 그냥 진한 스킨십, 기타 등등 성관계를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고 빨개 보는 카드기도 하니까 다양하게 얽혀 있습니다. 근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서 그 자리에 자존감이 바닥인 채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이거 나왔을 때 그냥 보통 카르마 혹은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냥 전생부터 이어진 관계라고도 하겠지만 이 시커멓게 타들어간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근데 이제 루시퍼는 타락의 상징이기도 하고 타락의 의미에서는 이제 육체적인 관계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내가 원해서 거기에 묶여 있지만 주위 환경도 그렇게 원할 수밖에 없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원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독박이 되어 있을까? 이걸 까보면 알겠지. 생각을 해보고 노력을 더 해보겠지만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다리가 또 아프기도 하고요. 일적인 면, 행동적인 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어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람의 관계이든 일적인 면이든 행동적인 면을 의미하기 때문이고요. 자, 그럼 펜타클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원하는 것을 끝내고 되돌릴 수 없는 끝,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각자 자리에서 한 명의 오더를 받고 6명이서 각자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부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부활하는 나의 모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거다라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거는 성격 급해서일 가능성도 있고요.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생각을 끝내고 싶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카드일까요?
아쉬운 건 없지만 석에는 솔직히 트라우마라든지 상실감이 큽니다. 과거에 어떤 심한 말을 내가 한 사람한테 2번을 했거나 가까운 과거에 한 번, 먼 과거에 한 번 했거나 오히려 이게 서로 다른 2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2번의 역방향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쉬운 게 없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상실감을 2번 받았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내가 말을 했던 내가 받았던 모르겠지만 쓴소리를 했던 사람이 40%는 얘기를 했고요. 20%는 목에서 맴돌았고 40%는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았다.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지만 20%는 목에서 안 나왔다는 거죠.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포커페이스. 아쉬운 게 없다 하지만 사실 상실감이 컸다. 왜? 포커페이스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자, 포커페이스 뒤에 어떤 감정이 숨어 있을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싶고 푹 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냥 누워 자고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1월 보겠습니다. 1월날 더 월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월드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한테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솔로를 즐기고 있는데 연인으로서 이제 진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진화를 하려는 좀 그렇고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겁이 난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일단 저게 내가 혼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럼 저 카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천히 알아가고 있고 천천히 진행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절당하지 않을까. 자, 그럼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작, 그리고 무모하다, 그리고 나도 모르겠다라는 의미는 더풀 바보 카드입니다. 그로 인해서 혼자서 누리고 있는 걸 다 누리고 있지만 사실 자신이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 그거는 1번 분이 더 잘 아실 것 같네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4, 15, 16, 17, 18, 19, 21 되고요. 월화, 수, 목, 금, 토, 입니다. 2번 카드분 기침이 잠깐 나왔습니다.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이렇게 보시면 구소할수 사소한 문제 한 4-5가지, 그 다음에 사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조해지네. 밖이 조금 쌀쌀하시다 보니까 난도 좀 건조해지는 그런 게 있어요. 습기, 그렇죠. 습기가 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안에 조금 탁한 공기가 생기는 것 같고요. 자,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이라는 게 내 스스로가 마음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림으로 인해서 사소한 문제들이 머리에 얽힌다. 그래서 머리 복잡하다라는 거죠. 화일 보겠습니다. 화일은
안정된 환경에서 더욱더 높은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고 움직이는 시그니까 서서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하지만 손에 결실이 쥐어 있지 않죠. 당연히 간절히 바라기만 바래서 그렇다. 그리고 수에 보시면 오랜 시간 동안 노력했지만 더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덕분에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다리에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사랑이나 돈, 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펜타클이다 보니까 사랑이나 돈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요.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이게 소드, 말 그대로 앞만 보고 질주하는 카드도 직설적인 것, 그리고 자기의 생각만 물어붙이고 뒤는 생각 안 하는 카드입니다.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큰 돈 혹은 사람에 대한 엄청나게 큰 생각이 현실적 문제에 드러난다. 그래서 그게 꽃길이 될 수도 있고요. 끝으로 향하는 길이 될 수가 있다. 산이 보이죠. 산 자체는 이제 새로운 모험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 좋은 감정 있지만 현실적으로 힘이 든 감정만 보고 있다. 여기 종이 한 장 차이긴 한데 일단 우울한 쪽을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감정을 반대로만 옮길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풍요, 움직이기 싫고 나태함의 상징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카드기도 하고, 그래서 임신을 말하는 것도 되고요. 사람으로 봤을 때는 그냥 지금 있는 자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움직이기 싫다는 거고, 흐름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는 다른 사람 옆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연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봤을 땐 그냥 움직이기 싫은 거겠죠. 지금 너무 편해서. 그런 거 있죠. 솔로가 지금 편한데 굳이 이런 느낌. 월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 막대기에서 무엇을 맬까요? 도망치고 싶고 끌린다. 그럼으로 인해서 머리가 빨갛고 발이 빨갛죠. 그러면 머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다. 그리고 지금 너무 고생을 했고 아팠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걸리기도 하구나. 자, 어떤 칼들을 안고서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 것인가? 과감하게 말을 하는 것. 이제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힘드니까 움직여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직설적인 말이고 그 앞만 보고 가는 카드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뒤에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입니까? 앞서 얘기했던 카드, 솔로에서 연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카드기도 합니다. 주위에 이성들이 많고요. 그렇지만 눈이 높아요. 하지만 외롭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게 없다. 이게 만약 돈이라고 한다면 묻어둔 돈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좀 더 불릴 생각을 하는데 지금도 아쉽진 않다 이렇게 느낌이 오네요.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 것일까 대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것을 간절히 바란다.
한마디로 애매모호한데 자신감이 없지만 그걸 제대로 그 감정을 보길 원한다. 그러면 저 감정, 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감이 없는 건 가만히 서서 있는 것 때문이고, 컵은 말 그대로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간절히 바라는 것을 자신이 자존감이 없어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같은 무엇을 낼까요? 앞길이 깜깜하고 공황장애에다가 이랬다 저랬다 반복을 하고 수시로 안 좋은 마음속 불안을 놀라운다. 장애물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페이지 펜타클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어둑어둑한 것을 제발 없애줬으면 좋겠고 더 끝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수를 보겠습니다. 수일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이 많은 건지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한다. 쥐고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다 쓸 수 있을지, 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혼자 마음속으로 고민하거든. 자, 저 펜타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이스 오브 컵은 감정이 흘러넘치는 거는 매우 좋아서 카드기도 하고요. 매우 우울해서 있기도 한데 저 카드랑 맞물린다면 엄청 좋아서가 되겠죠? 자, 에이스 오브 컵 무엇을 낼까요? 새로운 시작. 연인 카드니 목이 조금 잠긴 경향이 있어서 이번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작부터 해서 지금 계속 몸이 목이 잠기고 몸이 조금 무겁다라는 느낌이 드네. 특히 마음이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으로 이제 소통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고 혼자서 걱정을 하고 있고 이래서 몸에서 반응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또 연인 카드입니다. 말 못해서 그렇고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카드 무엇을 맺을까요? 점점 더 답답해지네. 예, 마음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소통한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말을 누군가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봐도 소심한 타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원동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자신감이 없다.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을 찾을 방도를 찾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잘생기고 그 다음에 이쁜 건 알고 있고 좀 관종 티를 내고 있지만 관심 받는 걸 좋아하려 하지 어떤 선택도 하지 않고 자신감은 넘친다. 더 매지션은 무엇을 낼까요? 생각이 많아서 움직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빠른 이동을 요하는 이유긴 한데 생각이 많다. 알아서 움직이겠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연기 넘어가고 그래.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뭘까 이게? 이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카드. 에스 오브 켄타클. 현실을 내가 외면하는 중이다. 철저하게 외면한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맞죠. 말을 못하고 있다. 내가
것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지만 사실 왜 무시하고 있느냐? 만천의 모든 것이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은 다 알리는 거겠죠. 자, 만천에 무엇이 드러나는 건가? 이것보다 좋은 카드는 없는데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알려야 된다.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난다. 자,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속에서 얼마 터진다, 화병이 날 정도로 답답하다, 뭐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엇을 낼까요? 움직이지 못하고 있죠. 또 고집. 그리고 나는 움직일 수 없어. 주위에서 그 어떠한 악조건에도 나는 지금 이 자리를 지키겠다. 불만 능력이다. 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천천히 움직이길 생각이다. 느릿느릿하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자리를 지키겠다.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지, 뒤에 두 명이 도와주는 대상도 있고, 그리고 등 떠밀려서는 어쨌든 움직이니까 어떤 의지인 건지 제외. 그리고 간절히 마음속에 온통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다. 누군가의 재회를 위해서 천천히 나아가야겠다. 내가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보겠습니다. 이 풍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사람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거절당하지 않을까? 어떤 감정을 전달할까?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따라가겠다. 근데 방향성은 참 고양이기 때문에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끌어달라, 뭐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상대방이 거절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있는. 자, 이 막대기는 무엇을 내고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고 있다.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지만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타입이라서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 혹은 그 시커멓게 속이 다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해서 그렇고 환경도 그걸 원해서 그렇다. 이게 구체적인 교감일 수도 있고요. 스킨십이 진한 것도 되고요. 카르마. 전생부터 이어진 관계. 한 번을 꼭 만나야 되는 관계.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할 수도 있는 관계. 그런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부분의 상황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정말 카르마라는 것은 어떻게든 깔끔하게 끝내지 않으면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거나 육체적인 교감, 뭐 지나왔던, 혹은 내가 그때 당시에 못했던 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회를 꿈꿔서 재회를 하게 된다면 뭘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님으로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번 카드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4, 15, 16, 17, 18, 19, 20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3번 카드. 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월요일날 키노펜 완즈, 말 그대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한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을 나타내는 고양이가 있죠. 아무래도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아직 방향성을 못 찾아서 달려가지는 못하고 있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 이렇게 3명이서 즐기고 있죠. 말 그대로 축하받을 일 혹은 소수의 3명, 나를 포함한 3명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더 러버스, 말 그대로 주위에 내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받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이렇게 축복을 내리는 거죠. 물론 중간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있고 구름같이 막막할지라도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날 김옥하우스 말 그대로 영업의 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대화를 맞출 수 있는, 대화를 자유자재로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불안불안하죠. 이 폭풍과 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웃고는 있지만 이 불안함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주도하기까지 하는 거죠.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자, 그러면 금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슬슬 움직여 봐야 되겠다. 주위에서 둥둥 밀려서 움직이든 응원해서 움직이든 어떠한 요인 2가지로 인해서 움직이든 어쨌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천천히 움직여 보겠다.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지금 당장은 알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혼자서 다 짊어지고 가는 모습입니다. 슬슬 자기도 아는 거죠.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펜타클의 킹입니다. 온통 마음속에 어떠한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다. 자, 월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 저 강한 의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월요일 깨졌듯이 아프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죠. 어떤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대체 어떤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건가? 안정된 연애 혹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 매우 행복한 것. 지금 안정을 버리지 못해서 이렇다. 자, 그렇다면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문제, 지금 굳이 행복한데 이제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느낌 있죠. 자, 그렇다면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은 무엇을 축복받나? 축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던 부분, 그 부분을 친구들과 나눈다. 소수의 친구들과 얘기를 한다. 자, 이 운명의 수여의 여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게 현명한 것 같고 움직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 하지만 뭔가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당장 움직일 것이다. 강한 의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사람이나 돈 문제를 이제 큰 문제를 가지고 드러내는 것, 사람들 앞에서 드러냄으로 인해서 그게 꽃길이 보이는 거죠. 끝이 보이거나. 목이 순간적으로 잠겼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더라고 신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 직시한다. 무엇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길 건데 반드시 옮기려면 뭔가 준비가 필요하겠죠? 어떤 일을 직시하는 것인가? 끝냈다. 그러면 러버스라는 것은 생각을 끝내서 매우 행복하다. 자, 무엇을 끝냈나? 드라마도 끝냈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던 것이 끝났고 드라마도 끝났다라는 겁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생각을 끝냈다. 그게 좋은 거니까요. 드라마도 끝났다라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이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은 카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하고 잘 얘기를 하고 지내고 있고 매우 부드럽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얘기를 주제를 내가 이끌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겠지만 사실 마음속에서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이걸 감추기 위해서다. 그다음에 폭풍과 진정 감정 기복 무엇을 낼까요? 당장이라도 진행을 시키고 싶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지만 이제 용기가 없는 간에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멈춰있는. 자, 이 전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으로 이제 다 옮겼고 강까지 건너왔다는 얘기는 이미 바로 코앞입니다. 코앞인데도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이제 99%의 진행을 다 했는데 1%의 용기가 없어서 애매모호해서 진행이 못하고 있다. 그래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드라마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어있거나 그 스트레스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이 칼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욕망을 억제한다. 끊임없이 욕망을 억제한다. 멜비우스티처럼 반복이 되지만 내가 엄청나게 욕망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 욕망 사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적으로 힘이 든다. 역시라도 좋은 감정이 있는데 종이 한 장 사이로 이렇게 안 좋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쪽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바뀌는데 마치 그 틀 안에 박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혼자서 다 안고 가는 이건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옆자리를 안고 싶고 그러니까 연인의 자리를 이제 안고 싶고 또 임산부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결혼은 나중에 하겠다. 언젠간 하겠다. 혹은 혼자 안고 간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감정이죠. 자, 풍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풍요는 지금 당장은 너무 힘이 들고 비료도 안 되고 너무 힘든 과정에 있고 해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해가 뜨면 그때 가서는 제대로 된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겠죠.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면 풍요는 이 힘든 과정을 거쳐야지만 온다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데스카드를 왜 나왔을까요? 움직일 수 없고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에서 내 의지 하나만으로 나의 압도적인 능력 하나로 의지로 지키고 있다. 그 자리를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펜타클 보겠습니다. 1월날 주변 펜타클. 주변 펜타클은 어떠한 소식을 전달하고자 한다. 전달하고자 한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천히 전달하고자 한다. 때를 기다려서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겠죠. 말 실수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일단 소심한 가정이다. 뒤에 숨긴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을 찾고 있다.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를 찾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자, 3번 카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들릴 수 있다고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4, 15, 16, 17, 18, 19, 21 있고요. 월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4번 카드 오픈. 자, 오늘부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템퍼런스, 절제 가자입니다. 감정을 절제를 시키긴 하겠지만, 강기지형적으로 봤을 땐 괜찮고요. 하지만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나왔다 저렇게 나왔다 하면서 조절을 하고 있다. 그래, 이렇게 물이 있는 걸 봐서는 감정적으로는 충분한데 그걸 조절 중이고, 집에 가서야 이렇게 왕관처럼 좋게 된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어떤 콩깍지가 씌었거나 스트레스에 눌려서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다. 그리고 눈을 가린 걸 봐서도 마음속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이 묶여 있죠.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하에 빠져나올 수도 있는데 묶여 있는 겁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이게 많은 일들을 혼자 안고 가고 있죠. 그런데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다 혼자서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이게 관절 계열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등을 돌리고 있고요.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집착, 그리고 돈이 이제 없는 그래서 사채를 쓰고 있는 빚,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돈을 끌어모으고 나 혼자서 다 쥐고 있겠다,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더 풀 카드, 풀은 바보, 또한 새로운 출발과 시작, 더 끝, 나도 모르겠다, 무모하다라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가진지 자세히 파보면 알겠지만, 옆에서 뭐라고 해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바보는 나도 모르겠다도 포함되죠. 풀이 바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앞이 캄캄하고 장애물이 끝도 없이 펼쳐지고 불안한 감정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끊임없이 펼쳐진 답답한 공황장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일을 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일의 시작,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움직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연인 카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템퍼런스는 무엇입니까? 절제. 절제란 것은 키노컵스 말 그대로 답답함을 절제한다. 감정의 퀸이기 때문에 감정이 흘러넘쳐서 그것을 제어하는 중이다. 닥쳐있는 감정은 무엇을 얘기해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참고 있다. 자, 과감하게 행동을 상대방한테 요구를 하는데,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섣부른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너무 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지만 참고 있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이 많은 생각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쉬운 게 없답니다. 하지만 겉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엔 그 생각을 꽂혀있다. 돈이라면은 조금만 더 벌었으면 아쉬운 게 없을 텐데 그래도 지금 번기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느낌. 주위 이상이 많다면 이상이 많다 해도 좀 눈이 높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보다 좀 독특하거나 월등한 사람은 다 눈이 높은 거죠. 자, 아쉬운 게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천히 어떤 일을 진행을 시켜야 하겠다. 이러면 일의 진행을 뜻하는 거, 행동을 천천히 하겠다라는 의지 카드입니다. 그렇다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위에서 나를 응원해주고 등 떠밀려서 천천히 나가게 해주고 있는데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랜 시간 동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더 80% 정도 벌었지만 더 벌어야 될 것 같고 생각을 많이 했지만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다리가 불편해서 빨갛다. 그런 거니? 일단 생각에 대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 어떤 막대기들이 있는가? 혼자만 90% 만족을 하면 돼. 하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빨갛고 발이 빨간 걸 봐서는 두 개 다 불편하다. 하지만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이 있다. 어떤 감정을 숨겼을까요? 소송에 대한 카드. 그리고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지만 속은 냉정하지 못한 그런 카드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의, 판사 카드가 나왔습니다. 숨겨진 저 감정, 겉한 뒤의 감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 그리고 편히 쉬고 싶은 것, 잠자리에 누워있는 카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단 자고 싶다, 잠자리에 눕고 싶다, 혹은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안 들어주면 사실 내가 알고 있다 그 사실을 이런 것도 됩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날 어떤 집착인지 배터선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정된 연애 혹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집착이 있습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히 모든 것이 드러난다. 주위에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되고요. 자기가 가진 빚을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정된 삶 혹은 안정돼 있는 꿈을 꾸고 있는 미련이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위 사람한테 다 알리고 싶다. 자, 써니 엄청나게 좋은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 나왔다는 것 자체가 주위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완전히 좋은 것만 좋은 일들을 벌어서 좋겠다라는 게 완전히 무엇이 좀 봐라. 완전히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은 당장이라도 진도를 나가고 싶고 방금이라도 어디선가 달려가고 싶고 99% 이미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거의 99%고 막상 코앞에 있으니까 이제 뭔가 준비가 덜 됐거나 용기가 없어서 멈춰서 그런 카드입니다. The Fool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해보겠습니다. 감정을 절제하는 중이고 나도 모르겠다가 맞겠죠.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중 무모한 행동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자, 어떤 감정을 절제하는 과거에 대한 회상, 과거에 좋았던
오랫동안 지내왔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과거에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감정을 절제하겠다. 왜? 나도 모르겠다. 혹은 무모하다라고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이 카드가 말하는 건 무엇일까 되지? 상실감이다. 오랫동안 상실감이 컸다. 드라마 이런 거겠죠. 그리고 또 상처를 2번 크게 받은 상실감 때문에 그런데 내가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가까운 과거에 한 번, 먼 과거에 한 번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얘기를 내가 쓴소리를 직설적으로 했는데 40%는 말했고 20%는 목에서 있었고 마음속에 40%가 있었다. 절반을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네요. 간단하게.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왜 이렇게 캄캄하고 저럴까요?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이렇게 앞이 캄캄하다. 장애들 많고 답답한 거죠. 자, 이 컵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실적 문제가 살짝 고민되겠네. 2가지를 한꺼번에 들고 있는 거 봐서는 돈과 사랑, 사람 이런 것도 되고요. 어떤 2사랑을 가지고 저울질을 할 수도 있고요. 2가지의 일을 다 같이 한 걸 포함할 수도 있죠. 2작. 자, 살짝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 중이고 현실적인 게 무엇이길래 생각이 깊다, 바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각이 많으면 답도 나오지 않는 것을 끝까지 잡고 있다 보니까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생각만 깊어진다. 자, 1을 보겠습니다. 1을 저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작, 안정된 이 완성이 된 결혼에 대한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혼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 주위 사람들이 다 아는 것, 그리고 보호받고 하늘이 날아갈 때 기쁜 것. 새로운 시작을 잡는 것이니까 결혼을 위한 카드일 가능성은 없죠. 연희 카드에 저게 나왔다는 건 연관이 있으니까요. 자, 다월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시 한번 공부를 만드는 카드인데 이 2개가 펴지면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새로운 시작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둠의 터널이 끝이 나고 이제 해가 뜨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 그게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고 사는 것,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이다. 자, 그렇다면 이 데스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죽음의 터널을 지나고 있었는데 이제 끝이 보인다. 내가 원하는 삶을 다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네.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을 드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14, 15, 16, 17, 18, 19, 20일 되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입니다. 5번 카드 자, 보겠습니다. 월요일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그리고 어떤 행동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고 있네요. 자, 생각을만 놓으면 움직일 수가 있는데 못 놓아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거죠. 화요일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간다. 돈이나 사람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간다. 주위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끝이 보인다. 그 문제가 드러냈기 때문에. 꽃길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산을 오르는 걸 수도 있고요. 수요일 보겠습니다. 수요일 더풀 바보 카드입니다. 나도 모르겠다 혹은 무모하다 요새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고요. 아무 생각하고 싶진 않다라는 바보의 의미. 옆에서 얘기를 해도 내 멋대로 할 거야 라는 게 주요 키워드입니다.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하이프리스트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고요. 마음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5번 분 촉이 좋으신 분이라서 이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카드는 레이저 카드고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촉이 좋은 그런 사제 타로 마스터들에 대한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로 마스터들의 2번 메이저 2번은 하이프리스트 촉이 굉장히 예민하고 남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혹은 남이 못하는 능력을 지녔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다. 책이 들고 있는 거 봐서도 많은 지식이 쌓여 있고요. 그것은 지하 세계, 말 그대로 나의 전생부터 이어져 온 나의 영혼이 지금 나의 모든 감각을 깨워주고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 십자가가 보이고 있죠. 십자가가 보일 수도 있죠. 십자가 지금 영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떤 종교든 간에 그 종교든 다 무시를 해서도 그 안에서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교리를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도인들은 여러 종교의 교리를 다 파악을 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 금요일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카드기도 하고요. 알아 누운 카드기도 합니다. 아파서 누워있다고 되고요. 토요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은 페이지 오브 컵스 어떤 설렘에 대한 카드기도 하고요. 말을 마음속에 이제 담아두고 전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섣부른 감정 표현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말이 제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세게 나오는 거죠. 사실 난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세게 나왔다. 일을 보겠습니다. 일요일은 과거에 대한 회상, 그리고 오래된 과거를 회상하는 것,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것, 오래된 사람과의 제 만남을 의미하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회상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회상을 한다. 과거에 어떤 감정을 주었던 대상에 관련돼서죠. 월요일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체 하소연을 하고 싶다. 그리고 전파를 하고 싶고 일방적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 열쇠가 보이죠. 가운데 해결의 방책을 찾고 짓기도 하니까 하소연도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내가 하소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만큼 그원과 같이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저같이 대본 없이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본 없이도 쭉 얘기를 하는 것도 교황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자, 무엇을 전파를 하나요? 전파라는 것은 염탐을 하고 있거나 마음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지만 저울질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는 아예 관심조차 안 주고 이 사람한테는 안부 인사만 묻는 것. 그래서 염탐, SNS나 카톡이나 이런 걸 염탐을 원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는 건 용기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 용기가 없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부터는 저 가진 무엇을 의미할까요? 똑같이 나오죠. 용기가 없는 게 맞습니다. 용기가 없다 보니까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 길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질 않는다. 머리가 깨질지 아픈 거죠. 해보겠습니다. 화요일날 펜타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괜찮으시겠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들어간다. 일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의지는 다였습니다. 그렇지만 한 발자국 나아갔죠. 두 개의 나무 앞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더 이상 못 가는 이유가 자존감이 바닥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 강한 의지. 자, 강한 의지로 보겠습니다. 잡고 있는 막대기는 많은 생각을 의미하네요.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있다. 이 많은 생각들, 빠른 이동,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매모호하다라는 거는 어떤 결정장애에 빠져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생각,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더 아플 수도 있고요. 머리가 애매모호한 것도 남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튼에 자꾸 예전에는 스파트 조트가 맞았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못 먹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찍으시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 얘기 귀담아 듣죠. 그러니까 맞아요. 일단 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팔랑귀다 보니까 그런데 그냥 예전에 스포츠 토토가 맞던 분명히 그 촉이 있을 거니까 그 분석을 요즘에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는 그 촉이 좋은 사람들이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사진 찍어서 가라. 분석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많습니다. 저희 자기한테 맞는 거 분석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자신만이 승패 이런 걸 막 하겠죠. 오버언더 이런 거. 그래서 그걸 딱 분석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만 딱 찍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어느샌가 또 한 번씩 먹더라고요. 아예 못 먹다가 몇 년간 못 먹고 있다가 갑자기 딱 제가 얘기를 해주니까 저를 우연찮게 만났는데 그분은 다시 원래 모습을 돼서 5천을 투자했다 8만원을 먹고 뭐 이렇게 되신 거 보면 좀 기분이 좋기도 하더라고요. 결정장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기울이는 거. 자, 써보겠습니다. 쓰리카 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달하고 전달. 자, 풀은 천천히 전달하면 됐지. 나도 모르겠다. 이런 것도 됩니다. 자, 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준비는 다 됐다. 네가 상대방이 어떻게 이끌기만 한다면 나는 행동하고 되겠다.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움직이겠다. 지금은 이 자리에 지키고 있는 게 현명한 행동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건지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돈이나 사람 문제가 드러난다. 근데 감정에 관련된 문제지 않습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제 거의 확고한 의지를 다졌다는 건 그게 꽃길이고 끝이고 어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산이 보입니다. 요 사이에 산이 있죠. 꽃길, 꽃밭이죠.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 하이프리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시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데 참고 있고 누르고 있고 정신없이 바쁘다. 근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은
이 수시로 올라오는 감정을 숨기기 위함이다. 자, 수시로 올라오면서 막대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새로운 시작, 이직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연애의 시작인가요? 좋은 미래를 꿈꾸는 카드. 지금 당장 서 있고, 과거는 접어두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거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막대기는 무엇을 낼까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카드기도 하고, 쉬는 거, 편히 누워서 쉬는 거, 그리고 자는 거,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 쉬는 거, 자는 거, 아파서 쉴 수도 있고, 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금요일. 겉으로는 냉정한 척 하지만 속은 냉정하지가 않다. 그래서 저울질하고 있고, 그게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속에 천 뒤에 숨어있는 노란색, 그 감정은 무엇일까요? 현실을 직시한다. 움직이려고 하는 건데, 무조건 움직일 건데 준비를 하고 있다. 어떤 현실을 직시할까요? 답답하다. 장애물도 많고, 수시로 불안한 감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고, 앞이 깜깜하고, 장애까지 너무나도 장애물이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카드. 하지만 움직일 거라는 것 반드시 움직인다. 자, 페이지 오브 컵스. 페이지 오브 컵스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 혹은 두 가지를 같이 하거나, 감정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을 가지고 고민하는 걸 수도 있고요. 전달하지 못한 감정이 돈과 사람 두 가지를 쥐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자, 저 펜타클, 지금 펜타클 살짝 고민 중이거든요. 살짝 고민 중이라 머리가 아픈데. 자, 저 펜타클 무엇을 낼까요? 아쉬운 게 없다. 눈이 높습니다. 지금 아쉬운 게 없어서 주위에 외로움 같은 그런 것도 안 되고요. 주위에 이상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아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연애와 솔로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할 수 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콩깍지가 C인 겁니다. 그 생각에 그 어떠한 생각도 들지 않고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rol날 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겉으로는 대화를 잘 하고 있고 매우 웃고 있고 즐겁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감정 기복이 심한 걸 감추기 위함이다. 폭풍과 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뭐라고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데 웃으면서 잘 얘기를 하고 있다. 강력하게 무엇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대체. 은둔자, 답을 찾고 있고 방법을 찾고 있다.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여기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고, 오랫동안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대상을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많이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뭔가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어두캄캄하고 준비되어 있던 모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쌓았던 정보에 대해서 이제 등불을 찾는 거니까 그 사람하고 정말 할 말이 많다.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람, 혹은
오래전에 만났던 사람을 포함합니다. 5번 카드 진행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랄님을 들릴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